고속 시외버스는 보통의 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승객들은 골목길에서 타고 내려야 했습니다. 2년이란 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던 이곳 터미널이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12일 돌아온 성남 종합버스터미널입니다. 성남 종합버스터미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하고 있는 터미널입니다. 테마폴리스 상가 건물 내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걸쳐 승하차장과 대합실 등이 마련되어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NC백화점 야탑점과 분당 차병원, 각종 아파트 단지들을 볼 수 있으며 성남시청이나 탄천종합운동장과의 거리도 멀지 않습니다. 수인분당선 야탑역을 바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왕십리 방향이나 수원 방향으로도 갈 수 있고 인근 버스 정류소에서는 시내나 마을버스, 광역버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시외버스는 인근의 성남 IC를 통해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여수대로 IC나 성남 이천로, 여수교차로 등을 통해 진출입하는 버스도 볼 수 있습니다. 야탑동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의 운영이 시작되기 전에는 모란동에서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수인분당선 광역전철로 야탑역에서 북쪽으로 한 정거장 떨어진 모란역 인근에 터미널이 있었는데 모란역 인근에서는 1980년대부터 고속시외버스가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1984년에만 해도 새로운 고속버스 노선들이 신설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에 생각하면 점점 모란 터미널을 찾는 버스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같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부터 9년 뒤 모란동 인근의 성남로가 하루 8만여 대의 자동차가 오가면서 혼잡도가 극심해지자 외곽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란 터미널은 1990년대에 이미 노후화가 극심하고 터미널 공간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이 바로 분당 지역 복합터미널 건설로 1994년 당시에는 아고라파크가 개발된다는 보도가 발표됩니다. 지상 5층, 지하 5층 규모로 건설하고 공공시설과 각종 스포츠센터 등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터미널 이전 추진 도중 신축 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공사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완공 시기가 늦추어질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습니다. 초기 개발 계획에서 수정되어 지금의 테마폴리스 상가가 2000년에 개장한 뒤 고속버스부터 2001년에 이전하고 3년 뒤 시외버스도 이전되었습니다. 고속시외버스가 모두 야탑동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었습니다. 당초 2000년 테마폴리스 상가 개장과 함께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건물 임대료나 환기시설 관련 문제로 일정이 연기되더니 2001년 건물 소유주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로 이전 무산 위기가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성남시는 우선 고속버스 노선부터 야탑동으로 옮기기로 했고 시외버스는 환경성 용역이 끝나야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버스가 2001년에 먼저 야탑동으로 이전할 당시 시외버스는 테마폴리스의 비싼 임대료를 이유로 여전히 모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수입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형태로 합의에 성공하면서 2004년이 되어서야 시외버스가 야탑동으로 이전한 것입니다. 2001년 고속버스 노선부터 야탑동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한국부동산신탁과 당시 책임 시공사인 삼성중공업 간 채권 채무 조정 협상이나 테마폴리스를 둘러싼 분쟁 등이 발생했고 단전과 단수 사태가 벌어지거나 통신이 끊겨 전화나 인터넷 예약, 전산 발권이 한때 중단되는 등의 일도 일어났습니다. 삼화 DNC의 터미널 사업 면허가 취소되고 주식회사 성일이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위치한 야탑동에서는 2010년대 초반에만 해도 시내나 마을버스, 광역버스, 분당선 광역전철 등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을 제외하고 성남에서 시외로 바로 나가기 위해서 이용해야 하는 건 고속시외버스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속열차는 KTX만 운행되고 있었을 당시 성남에서 서울까지 따로 이동한 뒤 열차를 타야 했을 정도로 다른 큰 도시에 비하면 철도 시외 대중교통편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시외로 가기 위해 고속시외버스를 찾는 수요가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도 2016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고속시외버스는 물론 터미널 앞날도 안개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016년 9월 성남 판교역에서부터 여주역까지 있는 경강선 광역전철이 개통됐습니다. 이 당시 광역전철 열차만 운행해서 광역교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천 여주 방향 시외버스에 큰 영향을 주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이어 12월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T가 개통됐습니다. SRT는 서울의 수서역에서 출발하고 성남시를 지나가기만 할 뿐이지만 수서역이 성남시와 인접하다 보니 분당선을 통해 수서역까지 이동해서 기차를 타고 가기에 편리한 수준이었습니다. 거기에 2024년 3월 말에 GTX-A가 성남역을 경유하는 식으로 개통하면서 더욱 SRT를 이용하러 가기 편리한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SRT 열차는 대전과 충청 지역, 호남, 영남 각 지역으로 이어주는 열차인데 그동안 고속시외버스를 통해서만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했던 승객들은 철도 개통으로 더 이상 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중부내륙선 KTX 열차가 판교역에서 출발하는 식으로 운행 구간이 연장됐습니다. 중부내륙선 KTX는 현재 충주 문경 방향으로 운행하는데 기존 이천 부발역에서 출발하던 열차가 성남 판교역까지 연장되면서 성남에서 충주까지 몇몇 지역을 경유해 운행하던 시외버스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했고 얼마 뒤 폐선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인 2020년 1분기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객 급감이 발생하면서 고속시외버스 운행 횟수가 적어지거나 일부 결행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일부 시외버스 노선이 광역버스 노선으로 전환되면서 매표가 필요 없어졌고 더 이상 터미널 구내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일부 자차로의 수요 이탈도 원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로운 철도 노선 개통과 코로나로 인한 수요 감소 등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던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경영난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2021년 12월 13일에 휴업하겠다고 공지했지만 21일에 성남시와 면담을 한 이후 휴업을 철회했습니다.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1억 3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했으며 성남시에서 16억 8천만 원을 2022년에 터미널에 지원하고 2023년에도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까지 겪으면서 떨어진 고속시외버스 이용률부터 전국적으로 완벽하게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터미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태 호전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사업자 측은 면허를 반납하고 2023년 1월 1일부로 터미널 운영이 중단됩니다. 이날부터 임시 매표소 및 대합실과 임시 승강장을 마련하고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물의 일부분만 대합실로 사용하고 골목길에서 승하차를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기존 플랫폼에서 버스를 타던 곳과는 다르게 시간에 맞춰 바깥에 나와 버스에 표기된 출발 시간과 행선지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타야만 했습니다. 하차 장소는 오피스텔 건너편 지점이었습니다. 터미널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행인들과 동선이 겹치는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하차 장소는 골목길이 협소해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들의 박차 장소는 터미널이 아닌 성남동 인근 대형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빈차 회송이 필요했습니다. 잠시 동안만일 줄 알았던 임시 터미널 체제는 2024년에 끝이 되어서도 중단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반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로 폐업한 터미널의 기존 사업자 측이 1월 중 성남시에 재허가를 신청했고 성남시가 5년 이상 영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인가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재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인원 축소, 공간 재배치, 자동 발매기 확대 등 경영 합리화를 제시했습니다. 터미널이 폐업한 지 2년 만에 면허 허가를 통해 재개장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시설 보수와 정비 등을 거친 뒤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길거리에서 승하차해야 했던 임시 터미널 체제를 끝내고 다시 정규 터미널 체제로 복귀했습니다. 대합실과 플랫폼 등 지난 2022년의 분위기와는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승객들은 정규 건물 내 대합실에서 승차권을 발권하고 잠시 기다렸다가 시간에 맞춰 플랫폼으로 나가 안전하게 버스에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재개장했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미래에 성남시를 경유할 철도 개통 및 차량들이 더 추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판교역 여주역간만 이어진 상태로 단절된 경강선은 여주 서원주간을 잇고 광명 월곶 방향으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수인분당선 송도역에서 출발할 인천발 준고속 KTX가 경강선 경유 형태로 강릉선 및 중앙선 개통 운행이 계획되고 있고, 모란을 경유하는 형태의 수서광주선도 신설되어 역시 강릉선이나 중앙선 방향 중부 내륙선으로 들어가는 열차편이 운행됩니다. 수서광주선이나 강릉선, 중앙선, 중부 내륙선 등과 직접적으로 가는 방향이 동일한 버스 노선들이 영향권에 들게 되며 철도로의 수요 흡수와 함께 버스 노선 수요 감소가 예상됩니다. 경강선 여주 서원주간은 2028년, 월곶 판교간은 최종적으로 2029년에 빠짐없이 모두 있고, 수서 광주선은 2030년에 개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5년간 버스터미널 운영을 해야 할 사업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신규 철도의 등장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탑동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고속버스 노선 이전 시기를 기준으로 24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2025년 3월 12일 다시 정규 터미널 체제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여전히 앞날은 밝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규 터미널을 다시 이용할 수 있길 원했습니다. 비로소 재개장된 터미널이 앞으로는 큰 문제 없이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